안녕하십니까. MJ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5강 슈더의 특수용법 1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문법 내용이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복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여러분의 문법으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1번에 주장, 명령, 소망, 요구, 제안, 결정, 충고, 동의에 해당되는 동사나 명사가 나옵니다. 동사나 명사. 그 다음에 대시 나오죠. 이 대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대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완전한 문장의 정의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조가 있죠. 그 어떤 형식이 나오더라도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그 구조를 다 맞추어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주어가 나온 상태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당연히 조동사에는 원형이 와야 되겠죠. 이런 경우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무조건 생략하느냐? 그건 아니죠. 앞에 나왔던 주장부터 동의까지의 이 동사나 명사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당위성, 필요성, 미래성의 의미를 지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주어는 수나 인칭을 무시합니다. 수나 인칭이 무시되고 이 should는 생략되어 버리면 일단은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복수든 1인칭이든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능동적 의미입니다. 능동적 의미. 능동적 의미라는 것은 주어가 직접 이 동사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be가 나오죠. be. 비동사 is, are, was, were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be가 나와요. 원형, 비동사의 원형. 그리고 pp가 나오죠. 이런 경우는 수동적 의미죠. 수동적 의미. 주어가 pp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주장, 명령, 소망, 요구, 제한, 결정, 충고, 동의에 대한 동사나 명사를 지금 쭉 적어놨죠. 이걸 다 암기를 일단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insist, urge, 주장하답니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 order, command, dictate, 명령하다 뜻이죠. 그리고 propose, suggestion, 제안하다입니다. 제안하다. 특히 suggest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안하다 뜻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request, 요구하다. resolve, determine, 결심하다죠. 결심하다. 결심하다. request는 요구하다. 여기 이 동사에 대해서 주어진 뜻만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돼요. recommend, 권고하다죠. 권고하다. 이 command라는 단어의 mand하고 recommend, mand 철저 헷갈립니다. 이거 실수하는 학생들 많아요. 다음 move는 제안하다 또는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움직이다 뜻이 아닙니다. 제안하다, 동의하다. 다음에 demand는 요구하다죠. 요구하다. require, 무엇을 필요로 하다, 요청하다죠.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동사가 이게 해당이 되고 대디아에서는 또 한번 반복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일 때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는 능동이죠. 능동적 의미고 뭐뭐 되어져야 한다 일 때는 수동적 의미죠. 이렇게 해석도 정확히 구별하시면 모양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를 완벽하게 머리에 외우고 위에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명사가 있어요. 지금 적어놨는 이것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suggestion, 제안이죠. suggest의 명사입니다. recommendation, recommend의 명사죠. 권고, advice, 충고하다, 조언, insistence, 주장이죠. requirement, 명사죠. 요구, 필요, 이런 뜻이죠. 이런 명사가 나오고 대절 나옵니다. 명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동격관계예요. 대절과 명사는 동격관계입니다. 의미가 같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이 대절의 내용은 뭐냐? 뭐뭐 해야 한다.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의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대절의 동사가 수동이면 주어인 징수 상관없이 should 생략하고 BPP가 온다라는 거. 자, 주절의 동사 위에 주어진 동사들이 주절이 과거라도 대절은 항상 위의 형태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가 과거라도 이 대절에는 과거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공식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3번이. 일단 문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다음에 대절이 이미 일어난 일. 자, 4번 수능에 나왔던 건데 대절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죠. 그러면 시제일치에 적용이 돼요. 그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일치가. 자, 그러면 문장을 보고 확인 들어갑니다. 1번에 he insist는 주장하다인데, 자, 주장하다인데 ed가 붙었죠? 뭐가 되죠? 과거입니다. 주장했다. that은 접속사죠. 니은 몇 인칭입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그죠? 닉이 apply for는 뜻이 뭐죠? 뭐뭐에 지원하다죠. 지원하다. 그 일에 the job, 그 일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면 주장했는 시간은 과거예요. 그렇지만 닉이 그 일에 지원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게 당위성입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insisted의 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주어진 공식대로 should apply for인데 should를 생략하고 3인칭 단수라도 여기 s 붙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뭐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또 시제 적용받는다고 또 이걸 가지고 applied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Nick apply for the job. 왜냐하면 지금 꽃표처럼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했어야 되고 라이팅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 공식은 특별하게 암기를 정확히 해야만이 올바른 영작이 가능합니다. 다음 I asked them that he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입니다. 자, ask는 나는 그들에게 그가 with respect 공손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뜻이죠. I asked them he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입니다. 뭐 요청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가 공손하게 대접받는다. 받아야 된다는 건 뭐죠? should be pp입니다. treat라는 단어가 사람을 대하다죠. 무엇을 대하다, 대우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인데 should는 생략하고 be pp입니다. he가 3인칭 단수죠. he가 3인칭 단수죠. 그렇더라도 be 원형 쓰고 pp 수동이죠. 그래서 그가 with respect 어떤 존중감을 가지고서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의역하면 나는 그들에게 그를 공손하게 대접하라고 요청했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I asked, ask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요청하다죠.
them이 목적어, to treated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들이 그를 존중감을 가지고서 대하기를 요청했다. 이런 뜻이죠. 위에는 4형식 구조, 밑에는 5형식 구조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음에 he suggested that he should postpone the trip입니다. suggest 뭐라고 그랬죠? 제안하다죠. 제안하다. that은 접속사죠. 그 다음에 she should postpone the trip이에요. postpone은 연기하다죠. 연기하다. 그녀가 그 여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어. suggested가 과거라도 상관하지 말고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should는 생략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suggest는 독특하게도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와요. 동명사. 동명사가 지금 목적어입니다. suggest 아닌지 외워두세요. 그런데 제안은 그가 있고 연기하는 것은 그녀가 하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죠. 그래서 이 동명사 앞에 he와 다른 she의 의미상주, 소유격,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일단은 소유격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목적격도 가능하지만 소유격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타동사나 전치사 있죠. 이거의 목적으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타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건 의미상주어입니다. 동명사에 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하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는 소유격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목적격도 가능합니다. 목적격. 대명사면 그러면 헐이면 she, her, her은 her는 목적격이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his가 와야 되는데 him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I 같으면 my도 가능한데 me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소유격과 목적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물 같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사물은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대명사 할 때는 소유격이 일단 우선이지만 목적격도 가능하다는 거. 동명사 의미상주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he proposal to abolish the law was rejected by a majority입니다. proposal은 제안이죠. 제안. abolish는 폐지하다입니다. 폐지하다. 주로 법률이나 제도 등을 폐지할 때 쓰는 단어가 abolish입니다. 그래서 그냥 끊어지면 그 법을 폐지해야 할 제안이 폐지할 제안이 대다수죠. 대다수에서 거부되었다는 수동태입니다. 자, 이 문장을 지금 동격 처리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The proposal that은 접속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동격 접속사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문장 완전합니다. 들로 법 주어죠. 법이 폐지되어져야 한다라는 제안이죠. 그럼 여기서 폐지되어지는 것은 수동이잖아. should be abolished. be 플러스 pp죠. 이게 abolished. abolished니까 3단 변화가 pp입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수동태인데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동사가 수동 형태이면 문장은 완전하다. 다시 동사가 수동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법이 폐지되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이죠. 이때 that은 뭐뭐라는 이란 말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제안이 주어인데 이 that절과 제안이란 추상명사는 같은 의미죠. 그래서 동격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that절을 동격절이라고 얘기해요. 동격절. 아시겠죠? 다시 해석합니다. 그 법이 폐지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제안은 주어 was rejected. 거부되었다.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be 플러스 pp죠. 누구에서? 대다수에서 거부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런 문장을 영작 정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영어가 상당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에 CF. 자, 수능에 나왔다고 되어 있죠. 자, witness란 단어. 이 witness는
이게 타동사로 쓰이면 목격하다죠. 목격하다고 명사는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Many witnesses니까 복수죠. 많은 목격자들이 주어입니다. insist 주장하다란 타동사죠. 근데 과거예요. 주장했다. that은 접속사예요. 그 사건이 다시 주어입니다. 그 사건이 take place죠. 발생하다죠. 일어나다 발생하답니다. 크로스워크는 횡단보도죠. 횡단보도 위에서 그 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럼 주장했는 시간이 과거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그 전에 주장하기 이전에 일어났죠.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장하기 이전에는 과거 이전에는 과거 완료가 오죠. 헤드 플러스 pp입니다. 이게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헤드 pp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건이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는데, 만약에 위의 공식을 여러분 잘못 이 문장을 이해해가지고 쓴다면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should 사물이니까 be taken, 주가 사물이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 건 사람을 그냥 고의로 죽이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의미가 안 통하죠. 두 번째는 이게 왜 또 틀리느냐 하면 take place는 자동사 개념이에요. 자동사 개념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해요. be taken place라는 영어가 없습니다. be taken place라는 영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도 안 맞고 문법적으로도 구조도 맞지 않고 해서 다 틀립니다. 수능에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거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정리했는 이 부분에 어떤 공식적인 설명, 그리고 대절이 담고 있는 내용,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주절에 주어진 동사나 명사를 철저하게 외워야 됩니다. 여기 주어진 동사에 여기 적혀있는 이 뜻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동사의 다른 뜻은 이 공식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걸 확실히 하세요. 자, 오늘 또 더운 날씨에 또 장마철에 습도가 높은데 좀 짜증이 나지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마음이 더 시원한 상태에서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암기를 해보세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